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개시, 저는 이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황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패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자가 원래 함부로 개전을 하는 법입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이제 나토 가입 움직임, 아시아에서 나토를 만들고 서구의 나토와 연계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자칭 명예백인 한국인들이 서구의 대포밥으로는 적격이다. 상판떼기는 슬라브인인데 자칭 이 명예 아리아인 우크라 대포밥처럼 원래 뭐도 아닌데 남들보다 잘났다고 우쭐대는 무리들이 대포밥으로는 최적격입니다. 휴브리스 미스 네메시스. 오만은 결국 궁극의 적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이나 미국으로 전쟁의 불씨가 튀지 않는 한반도는 대리전에 원래 적합한 장소입니다. 뭐 반도에서 탈출하기 잘했네, 이런 것은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대만을 위해서 죽냐? 대만에 가장 많은 경제 지분을 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거의 100여 년 동안 대만에 투자해 왔습니다. 일본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왜 나서냐? 웃겨 죽겠네. 뭐 이제 반도 탈출 이런 건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뭐 무역 수송로, 이것을 뭐 중국 패권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한국이 중국의 해상 무역로 확대,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이 아니죠. 그건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의 이 국무부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여전히 이것을 원칙으로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왜 여기에 껄떡거린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만은 끝난 문제입니다. 대만인들의 과반수가 중국이 침공하면 항복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한단 말입니까? 대만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원래 전쟁이 시작하면은 그냥 안개에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거짓이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되죠.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사태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올라온 것을 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미국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방관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설가들, 뭐 예를 들면은 스칼리로도 이스라엘 단독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뭐 미국이 결정하고 기습적인 이제 공격을 했다. 그리고 초기에 무력을 보이고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좀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기존 방공망을 뚫고 이렇게 타격을 했는데 주요 레이더 기지, 대공 시스템, 여기에 미리 이제 어떤 모사드 이런 애들이, 특공대들이 침투해서 뭐 드론으로 파괴하고 이런 영상, 실제 이제 작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만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일단 뉴스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이란의 대공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초기에 이제 많은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폭격을 두어 차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인프라, 이제 군사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이용이 되었는데 디코이를 파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온갖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방부 측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어떤 작업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한데, 그런데 중요한 어떤 이제 핵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요인 암살, 이런 작업들은 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다, 뭐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 이런 것은 좀 지나봐야 되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 주요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분산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산은 지하 깊숙이 박아두고 표면에는 당장 쓸 수 있는 것들만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이 공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공격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표면을 타격할 수 있지만 지하 깊숙한 곳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시설 관련되어서도 자,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가? 일단 표면에 있는 것들 몇 군데는 파괴했는데 이것이 지하에 영향을 줬는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성 사진들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곳에 있는 이제 시설들이 이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이런 것은 여전히 이제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봐서 이런 광경들, 이런 광경은 우크라이나전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측의 어떤 시설을 파괴하고, 러시아군이야 매일 이렇게 파괴하고 있죠. 미사일 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표면에 있는 것들,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데 표면에 있는 것들은 화염에 휩싸이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었다면 이쪽에서 이제 큰 어떤 폭발음이 있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여전히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멀쩡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미군의 이제 후티 공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제이뎀 이런 거 마구 떨어뜨렸는데 이 표면에 있는 것들은 파괴했지만 지하에 있는 무기고들 이런 것도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올라오고 쭉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기습에 이용된 무기들은 주로 이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전폭기에서 높은 고도에서 쏴서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일종의 이제 탄도미사일이죠. 달리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됐는데 이것은 이 대공 시스템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킨잘 같은 극초음속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요격이 힘들죠. 그래서 이란의 대공망이 이제 많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요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요 인사들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공군들을 모이게 만들고 간첩망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공격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이란 내부의 간첩망, 모사든지 특공든지 이런 애들이 있다 치고 이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대공 레이더 이런 것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가져온 이유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미리 침투해두고 이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이쪽을 이제 레이더 기지 이런 것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공습을 한다. 이것은 한국 역시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이제 이란 내부로 침투한 이스라엘의 어떤 특공대들 이들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다.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사진, 영상. 그런데 언뜻 봐서는 이것은 디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성하죠, 좀 생긴 게. 자, 그리고 실제 이제 특공대들이 드론을 날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영상들 이런 거 제가 틀어드리면 안 돼서 이렇게 스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분석 영상이 올라왔는데, 자,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유폭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무나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디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원래 이 미국도 후티의 디코이에 많이 당했습니다. 미군이 폭격을 했는데 이제 후티가 디코이를 이렇게 만들어둔 것, 혹은 과거에 이제 사우디와의 전쟁 때, 예멘 내전 때죠. 그때 폭격했던 지점, 거기다 이제 또 폭격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은 첩보망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 이제 대공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유폭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짜 맞았다면 유폭이 있어야 되죠. 유폭이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진짜 맞은 겁니다. 이것은 진짜 맞아서 미사일에 유폭이 발생한 건죠. 이런 것이 없는 영상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제 진짜 미사일 발사돼 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은 이제 이런 것을 공개를 하고 이런 시설들을 파괴했다. 그리고 공습을 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상공 데어 에조르 제 방송에서 자주 나온 지역이죠. 이 데어 에조르는 미군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떠서 이 위쪽을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짝 정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공중 급유를 했다. 이게 미군 급유인지 이스라엘 급유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수 인력이
이 미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자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무장관 경고하고 이제 진짜 전쟁이다. 뭐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란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습이 성공하자 트럼프는 이제 좀 떠버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봤지? 이란 너 봤지? 까불면 너 이제 죽어 진짜 크게 날아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 텔아비브 공격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네타냐후는 뭐 그리스로 피신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 있는 영국의 공중급유기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들이 이제 이번 공격 배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군 군사 전력을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공망 엄브레라를 켜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군을 정파할 것인가? 일단 AP통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 지역 전체에 한 9만 명 정도의 병력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전투 관련된 부대 이제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참, 공군이든 해군이든 그리고 이제 공군 전력이 와 있을 뿐입니다. 뭐 지상군 전력 뭐 이들은 별로 없는 거죠. 전투가 가능하지 않은데 일부 기지에는 뭐 대피 명령을 내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습 직후 이란 국민들은 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어떤 리버럴 세력들 이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촉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란 내 민심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야는 서구와 화해하자 주의입니다. 서구와 화해하고 경제를 재건하자 이런 주의죠.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건파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이것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페제스키안의 입지를 강화해줘야지 이 회교혁명 원리주의자들 이들을 조금 이제 컨테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번 사태로 페제스키안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강경파로 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번 공격을 이제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냈는가? 이것은 뭐 아직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이라크 핵시설 폭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81년에 있었죠. 그런데 이 핵시설 폭격이야말로 진짜 이제 이라크의 핵 개발을 이렇게 개시하게 만든 거다. 왜냐하면 핵이 없는데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날라와서 폭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폭격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담 후세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뭐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텔아비브 그리고 네팜탄 공군기지 여러 곳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이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뭐 폭격 이런 장면은 지금 이제 이 공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텔아비브, 뭐 민간 가옥 그리고 이 도심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이런 것들이 공격받는 영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텔아비브가 공격받는 영상 뭐 이런 것은 지금 뭐 유튜브에서 올리면 좀 검열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이 중국판 틱톡이죠. 이 틱톡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떤 중국의 부자가 호화 요트를 끌고 이렇게 아덴만 바로 이제 후티 앞입니다. 예멘 앞인데 여기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이 중국의 구축함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구축함, 신형 구축함입니다. 이들이 옆에 접근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인민해방군의 선전전입니다. 이 중국 해군이 여기 있다, 아덴만에 있다.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일개 개인의 요트에 중국 해군 함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호위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이용해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즉 이것은 인민해방군의 선전전 영상이라는 거죠. 이 분명히 예멘 앞바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신형 구축함, 이것은 뭐 방공망을 켜게 되면 넓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군 함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뭐 전투기가 떴는지 이런 것을 뭐 이란에 통보하고, 또 이란은 예멘 후티에 이제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티가 쏜 미사일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국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800km 이상 떨어진 이제 홍해 북쪽에 있는 미 항모 전단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게 된 거죠. 자, 이 전형적인 선전 영상인데 이 중국은 이 예멘 앞에 이제 우리가 있다 이런 것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이란 간의 철도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계획도인데 이제 이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은 기차가 이제 이란 테헤란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위에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걸친 도로, 이제 철도 이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조만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은 해상 수송로 그리고 공중 수송로뿐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자를 이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전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대부분 소모전, 지구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구전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 덩치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아직도 마크 밀리의 키예프 3일 컷 이런 헛소리를 믿는다면 원숭이보다 IQ가 높은지 검사해봐라고 진지하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진짜 전쟁은 미국에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게릴라 상대가 아닌 국가 간 전쟁에선 2주 정도 작전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면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단 좀 길게 작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번 공격은 미국이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리군으로 미국이 인구 1억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거라 전쟁은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서로가 미사일 공방전에 들어갈 겁니다. 이란은 지대지 미사일을 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대지 미사일을 쏘겠죠. 자, 그런데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것인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이 성조기를 달고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격이라 이 중국의 대이란 지원은 필연적입니다. 뭐 중국에게서 이란은 뭐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여러 개 이제 수송로, 수송망, 뭐 해상망 이런 것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석유 관련된 인프라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규모를 크게 했다면은 자, 이란 역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뭐 정유시설 이런 데 폭격을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커진다. 그 경우에도 중국은 개입하고 그렇지 않고 이란의 어떤 정권 여기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때도 중국은 개입하게 될 겁니다. 만약 중국이 이란을 대리군으로 미국과 소모전에 들어간다. 이때 중국은 산업력을 이용해서 이제 물량전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죠. 미국의 공격용 미사일, 대공 미사일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으로 3년 동안 재고가 급감했죠. 그리고 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자 이런 것으로 이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과거 전쟁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시리아 폭격할 때 JDAM 한 2,000발 씁니다. 그 정도면 재고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제 조용합니다. 그리고 재고를 만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퍼붓는 거죠. 이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대화하자, 말로 하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를 갖추면 다시 또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아무도 이제 미국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란이 미국 말을 믿고, 즉 이제 습격이 임박하지 않다 이런 말을 믿고 방심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기습에 성공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은 기습이고 어쨌든 이제 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물량전이 시작될 것인가? 이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핵과 미국을 배제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뭐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죠. 이란은 뭐 규모가 큽니다. 자원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로 중요 기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없이는 지구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곳을 파괴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마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건재했던 거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뭐 한 두어 달 이어진다. 국가 기능은 마비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시 이제 이란을 공격할 때지만 먼저 마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이스라엘군 체력은 고갈된 상태죠. 이번에 F-35가 많이 등장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F-15, F-16 이게 뭐 가자나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하면서 기체 피로도가 급증해서 지금 뭐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F-35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습은
미국의 결단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뭐 저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싸운 마지막 전쟁은 이집트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국가 간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랍인들은 90%가 문맹입니다. 총과 슈루탄 외에는 다룰 줄 아는 무기도 별로 없었고 무기 매뉴얼을 줘도 읽지를 못합니다. 미군이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공 시스템, 쓸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못 읽어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군 머리 위에 자유롭게 폭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 인구 1억 이상 이 군사 강국들, 이들은 선빵을 좀 맞았다고 앞텍스, 물론 보기에는 좀 나쁩니다만 그러나 국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은 덩치 자체가 곧 복원형이죠. 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 큰 나라가 어쨌든 복원을 빨리 하는 법입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이란을 대리군으로 두고 이란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을 하면서 물량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국의 미래를 가르게 될 거죠. 바로 이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만약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면 이란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그 자체로 패배가 됩니다. 중국의 지원 없이는 현재 이란 미사일 전력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체 연료, 원료 전부 중국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서킷추리, 회로, 기판 이런 것도 중국이 제공하고 그리고 히토류 이런 것도 중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으로 이어지는 육로, 철로, 위쪽에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철도 이런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한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중국에서 물자들이 이렇게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테헤란까지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항공로도 있습니다. 여기에 육로 지원까지 더해진다. 뭐 쉬워진 거죠. 자, 이 경우 중국은 이란에 대해서 계속 전쟁 물자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푸틴, 러시아 믿을 수 있냐?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것은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러시아 출신 유태인들 후손까지 포함하면 250만이 있습니다. 초기에 올 때만 한 150만이 오고 또 그들 후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푸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에게 있어서 중국은 생명선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이란은 에너지의 이제 원소스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후티 작전 실패에서 보듯이 초반에 퍼붓고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정신 승리하면서 후퇴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초반에 힘을 과시하면 적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엄청난 금액을 펜타곤에 쥐어줬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장군들이 졸랐죠. 그래서 예산을 할당을 하고 탈레반 공격 승인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탈레반 머리 위에 모압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뭐 트럼프가 자랑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카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탈레반에 빼앗겼습니다. 국토의 90몇 %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불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죠. 탈레반은 미국과 직접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군에게 나가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2년 철군을 계속 종용했는데 미군은 나가지 않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탈레반이 카불로 들어오자 미군은 빠르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나갈 때 탈레반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줬죠. 뭐 일부에서 테러가 있어서 해병대원 뭐 몇 명이 희생되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18년 대탈레반 트럼프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패배로 끝난 거죠. 이란은 지상전을 하지 않는 한 답이 없죠. 지상군을 보내서 점령을 해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란에 이제 트럼프가 미 지상군을 보낸다.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죠. 이란은 지상군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은 소모전과 지구전은 쟁뱅입니다. 결국 대부분 퇴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구전을 끝까지 했던 경우는 태평양 전쟁인데 뭐 이걸 그냥 80년 동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지구전으로 변한 베트남에서 결국 패했고 슬리퍼시는 베트콩 뒤에 중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비용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 실패는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베트남전에 패하고 72년 금태환제 포기, 그리고 뭐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전 여기서 이제 엄청난 돈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전쟁 초반에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와 천조국, 와 이스라엘 뭐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올라올 때 깜짝 놀랐죠. JDM이 정확하게 다리를 파괴하고 이라크군 머리에 떨어지고 이런 영상들 공개돼서 그때 이야 새로운 시대가 왔다. 미군은 최정상이다. 물론 당시 미국은 뭐 그 유일 패권국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디오 게임 같은 전쟁 영상, 자 실제로 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가? 그 정확한 자료들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은 쭉 나옵니다. 자 9개월 동안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이제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참 기지를 만들고 9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작전을 했는데 쿠웨이트 북쪽에 이라크군이 만든 이 후세인 방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10%만 파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스커드 미사일, 단 한 개의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발견조차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후세인이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고 결국은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약에 오른 미국은 죽음의 고속도로로 유명하죠. 자, 이 사담 후세인 군대는 이렇게 이제 공개된 도로를 따고 이렇게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엔 규정에 따라서 이 퇴각하는 부대는 공개된 도로로 이렇게 질서 있게 퇴각해야 됩니다. 그 경우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 가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 한 18,000에서 3만 이 정도를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 이제 미국은 유일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나 매우 힘들고 지리한 작업입니다. 미국에게도 힘들고 러시아에게도 힘들고 영국, 프랑스 다 힘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란이 있고 그 배후에 중국,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키스탄, 터키가 돕는다고 하는데 터키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어쨌든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전쟁을 미국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군이 들어간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간들 이란이란 나라는 점령이 불가능한 나라죠. 그리고 곳곳에 군사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격,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표면에 그냥 불꽃놀이에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표면에 있던 몇 가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기지를 파괴하고 무기고를 파괴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 깊숙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이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파괴됐다 그런 뉴스는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 분산해서 배치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예멘. 예멘은 이란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멘은 무려 10년 동안 서구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사우디 중심의 이제 콜리션이죠. 이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폭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하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궁극의 희생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큰 전쟁을 했을 때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 그것 자체로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패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미국의 대이란전은 러우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그리고 동화하는 작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러 주민들이 있죠. 그래서 확대하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 국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했을 경우 그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지 않는 한 미국은 이란의 영토를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 미군 역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정 기간 이제 흘러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비관적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